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가 조금 전 마무리됐습니다. 정부 관계자와 학계, 전문가부터 공인중개사, 마음카페 회원까지 140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급과 금융, 세제, 분야별 전반적인 부동산 정책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는데요. 이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간극이 생겼을 때 최종 결론에 이르게 하는 힘이 바로 권력이라는 발언으로 눈길을 끌었습니다. 정부가 그간 예고해온 보유세 강화 등에 대한 반발을 염두한 발언으로 풀이되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물론 제가 이걸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많은 국민들의 의견을 듣는 건 정말로 중요하죠. 비난도 감수해야 될 경우가 있죠. 그다음에 일정한 정도의 갈등과 저항도 감수해야 될 겁니다. 약간의 이제 갈등과 저항을 수반하더라도 또 그런 걸 하라고 저 같은 사람을 뽑아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보통 이렇게 선출직 공무원들한테는 큰 권력이 주어지죠. 권한, 권력. 이제 권력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죠. 원하지 않는 상황을 수용할 수밖에 없게 하는 힘. 이재명 대통령은 조세 제도 자체에 대해선 특정 영역의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서 또는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조세를 활용하는 것이 정당한지 논쟁이 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이 조세 제도의 원래 목적에서 살짝 벗어난다는 건데요. 이르면 이달 말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 내년도 세법 개정안과 관련해 이 시한 때문에 좀 쫓기긴 하는데 오늘 얘기를 하다가 부족하면 그 사이에 한 번쯤 더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다면서 여지를 두는 듯한 모습도 보였습니다. 다만 이 초고가 주택에 대한 차등 부담 기조는 재차 강조했는데요. 이 경제적 능력이 되는 사람이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아파트라면 가격이 얼마든지 상관없이 사야겠다는 건 존중해야 하지만 사회적 부담은 상응하게 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데는 대체적으로 동의한다면서 중요한 것은 어느 정도로 강화할 것이냐, 어떤 차등을 둘 것이냐고 했습니다. 자, 여선영 부대변인,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를 오갔지만 그중에 저는 관심이 있었던 게 이 발언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재건축, 재개발을 해도 주택 공급 효과가 그리 크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오세훈 서울시장의 지금 주택 공급 정책하고 완전히 상반된 인식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재개발은 오히려 주택 공급수가 줄어든다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주택을 공급한다는 이야기인지. 근데 저는 이제 대통령이 이 말씀에 저는 개인적으로 공감을 하는 이유가 공급을 한다고 하는데 그게 이제 예를 들면은 재개발할 경우에는 사실은 그 공급 효과가 약간 제한적입니다. 재건축은 더 제한적이고요.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집을 이제 허물고 공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완전히 빈땅에다가 하는 공급일 경우에는 그게 이제 공급 효과가 있는데 지금 서울에 빈 땅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지금 오세훈 시장이나 아니면 일부 공급론자들이 이거 지금 재건축, 재개발 다 완화해주면 부동산 가격 떨어질 거야. 저는 그렇게 주장하는 게 사실은 현실과 맞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대통령이 저런 인식을 갖고 있는 거는 맞는 말씀인데 지금 시장에서 기다리는 정부의 정책이나 방향은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규제가 완화될 것이다. 이러한 시그널이 공급뿐만 아니라 수요 억제, 대출 규제 이런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그러한 인식이 정부가 그런 의지가 확인된다고 하면은 차라리 지금 조급한 마음은 없어질 것 같아요. 근데 오늘 토론회에서 일부 참석자들 같은 경우에는 규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강조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그게 설사 조세 형평 차원에서 도움이 된다 할지라도 부동산 시장 안정이나 아니면은 지금 집을 살려고 하는 매수자 입장에서는 더 막차를 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더 하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 가격은 더 약간 좀 뛸 수밖에 없지 않나. 정부가 굉장히 조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홍 의원이 서울이나 수도권에 재개발, 재건축을 하지 않으면 주택을 공급할 방안이 다른 방법이 특별히 있습니까? 아니 주택을 공급할 방안은 굉장히 많죠. 사실은 유휴 부지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이제 찾아내고 과거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그린벨트를 좀 일부 헐어서 주택을 공급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보금자리 주택이라는 게. 그러니까 그거는 얼마나 어떤 노력을 하느냐. 근데 그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재건축, 재개발도 있어요. 그러니까 재건축, 재개발이 주택 공급을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것도 너무 단정적인 얘기고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저층 아파트를 재건축 하게 되면 주택 공급이 충분히 돼요. 근데 지금 저층 아파트가 이제 많이 소진이 됐잖아요. 뭐 그러니까 저런 얘기를 한 것이 꼭 틀렸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재건축을 함으로써 양질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측면에서는 양질의 주택에 대한 수요는 좀 흡수할 수 있지 않느냐. 네. 뭐 이런 정도의 이제 효과를 볼 수가 있고 그걸 이제 또 뭐 다른 뭐 그린벨트나 다른 지역의 아니면 뭐 오늘 이제 3기 신도시 얘기도 나왔습니다만은 그런 데에 대한 공급 확대로까지 이렇게 돼서 여러 가지를 정책 수단을 동원하는 중에 하나로 재건축 재개발 충분히 저는 공급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 가지고 모든 게 다 해결 이거는 아니지만 적어도 상당수의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거는 맞다. 그렇게 따진다면 사실은 지금 국토부나 이재명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모든 가용한 자원을 다 동원해서 여하튼 공급을 늘리는 방안 그리고 그거를 조기에 추진하는 방안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부동산 시장 안정 이게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무엇보다도 이것도 심리니까 또 집값이 더 오를 거야 이재명 정부에서는 이런 심리를 잠재우는 데도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최근 이 대통령의 근저당 매도 논란으로 여론에 관심이 집중된 대출 규제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이 있었는데요. 발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괜히 돈 벌어서 내가 어디에 영업을 위해서 또는 뭐 개인적 관계에서 빌려주거나 이런 것을 국가가 관여하기 쉽지 않습니다. 금융기관들의 대출 여력, 이거는 사실 국민들의 것이기도 하죠. 금융은 반쯤은 공적인 것이죠. 소위 국가 발권력이라고 하는 국민들의 위임된 권력의 일부죠. 돈을 벌기 위해서 집을 사는데 돈을 빌려줘야 금융을 활용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냐. 사실 그렇게 되면 돈을 벌기 위해서는 주거용이라기보다는 뭐 투기를 위해서 금융을 활용해서 집값이 과도하게 오르면 그 집을 필요로 하는 국민들은 사실 피해를 보게 되죠. 네, 특히 개인 간 돈 거래 관련 발언, 이 대통령을 둘러싼 집주인 대출 논란이 이어지는 와중에 나와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개인적 돈 거래는 관여하기 쉽지 않다면서도 고가주택 담보사업자 대출에 대해선 편법으로 규정하면서 무제한으로 담보 가치를 인정해주는 것은 재고해봐야겠다 이렇게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실거주가 아닌 투자 목적의 부동산 구매에 대해서는 강력한 대출 규제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시사한 모양인 텐데요. 이 대통령은 주택 취득 자금을 대출해주진 않지만 다른 용도의 자금 대출 담보로 인정해주면 편법으로 얼마든지 대출 규제를 우회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먼저 최병묵 위원님께 먼저 질문 드릴게요. 대통령이 개인적 관계에서 돈 거래를 하는 건 국가가 관리하기 어렵다, 쉽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권 대출은 좀 규제를 해야 된다는 입장을 견지를 한 것 같습니다. 최근에 아파트 매각과 관련해 가지고 좀 논란이 좀 있어 보입니다. 본인이 자택을 매각하면서 17억의 일종의 사금융, 이건 뭐 대출이나 마찬가지죠. 그걸 해준 부분을 아마 의식한 걸로 보입니다만 문제는 보통 사람의 경우에는 이제 그렇게 하더라도 그게 뭐 그런 거래 방식이 불법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대통령의 경우에는 사실은 국가의 부동산 정책 또는 대출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 방향이 이 오른쪽 방향인데 그거를 살짝 우회해서 갔다고 한다면 그거는 정책을 설계하고 집행해야 하는 당국자로서는 적절치 않은 행동이라는 거는 대통령이 저는 인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대통령 집을 산 그 매수인이 돈을 정말 적은 돈을 가지고서 29억짜리 그 집을 산다는 마음을 먹었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의구심이 들어요. 보통의 경우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대통령 집 있는 그 단지 내에 다른 이제 대출 뭐 이런 것들을 살펴봐도 다 이제 그렇게 크지 않은 대출이에요. 뭐 2억 몇천 가장 큰 게 뭐 4억 5천 뭐 이 정도니까 아마 그거는 4억 원 이하의 법률에 규정된 대로 이 대출일 거예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 집은 17억이란 말이죠. 이렇게 따지면 대통령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가야 할 그 방향을 살짝 우회해서 편법을 동원했다. 그래서 집을 팔았다. 이런 얘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의 대출에는
그 국가가 관여하는 게 쉽지 않은데 대통령은 그런 대출 규제나 이런 걸 만들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본인이 우회한 부분에 관해서는 저는 어떤 식으로든 보다 더 확실한 해명이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발언 관련해서 좀 논란이 있을 수도 있어 보입니다. 근데 저는요, 그 대통령이 이번 부동산 거래로 그러니까 이득을 얻었냐, 이 기준에서 좀 살펴보면은 대통령은 이 부동산 거래로 전혀 이득을 얻지 않았다. 오히려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분당에서 거의 이제 아마 재건축이 완료된다고 하면은 첫 번째 재건축이 되는 아파트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대통령 입장에서는 계속 보유를 하고 있는 게 굉장히 이득인데 어쨌든 대통령 본인이 뭐 대한민국 뭐 부동산 불패 신화를 깨뜨리겠다. 그리고 부동산에서 뭐 증시로 머니무브 이러한 기조 정책 기조를 몸소 실천하기 위해서 본인은 이 집을 판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국민의힘이나 뭐 일부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사구명이다, 뭐 대출을 이용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약간 좀 억지 주장이다. 실제로 돈은 하나도 오고 가지 않았습니다. 정상적으로 이 부동산 거래가 됐다고 해도 이 매수자 같은 경우에는 전세 임대 기간이 끝나는 10월 달에 잔금 치르고 납부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보면은 대통령은 어쨌든 재건축 아파트이니까 이 집을 팔기 위해서는 7월 안에 등기를 해줘야 되니까 그 등기를 해준 것뿐인데 국민의힘에서는 이거를 가지고 무슨 사구명을 동원했다, 대통령이 특혜를 했다, 편법을 했다 이렇게 주장하지만 대통령이 여기서 얻는 이득은 하나도 없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